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일 겁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서는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통두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인천시 박우섭 남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입니다.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행정, 주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신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셨죠? 예,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예. 네. 인천 남구에서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에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예, 저희 42만 남구 구민들께서 남구를 위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네.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주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선 5기 때 공약 달성률이 9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90여 개의 공약을 약속하셨는데 네. 어떻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모든 일은 열심히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공약집을 이렇게 매니페스토 책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 이렇게 제가 낸 공약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개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죠. 예. 특히 저희 착한 약속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계속 점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구의회와도 네. 긴밀한 협력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당이 다르고 네. 구의회도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인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이 구청장은 뭐 한편으로는 행정가이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입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함께 내 의견과 같이 가는 것이 정치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저희 남구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은 서로가 협력이 잘 되고 물론 의회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또 저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네. 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설득하면서 잘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당은 다르지만은 인천시를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서로가 잘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구청장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혹시는 남구 지역 주민 중에 또 민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이런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좀 독특해요. 네. 그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고 그랬더니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네.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고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해야 좋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는 착한 사람의 정의를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는 평을 받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착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법은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사회 연대 경제를 강조하셨는데 사회 연대 경제 그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까지 너무 이기심과 경쟁에 근거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발전은 이루어지지만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강팍하고 드세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자꾸 처지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을 이타심과 배려 서로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그런 사회 시스템 그게 사회연대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적에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사회적 경제는 아주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사회연대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장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위험한 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어요? 특히 이제 저희 남구는 이제 오래된 구도심이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은데 이게 잘 진전이 되지 않아서 빈집도 많이 있고 또 오래된 노후 건물들도 많이 있어서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것은 이런 민간시설에 대해서 관이 이 사전에 어떤 안전 조치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도 쓰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험시설들을 좀 이렇게 고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아파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조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데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을 받고 그것을 고쳐서 사회적 기업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집이 생기는 지역이 남구 어느 쪽에 그런 게 있나요? 제일 많은 쪽이 이제 숭의동 쪽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숭의동 109번 이제 전도관 구역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예술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 빈집들을 예술가들이 도서관도 만들고 또 공방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변화들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동체 회복 강조하시면서 통두레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두레 운동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운동이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전통 정신인 두레 정신을 이 통 단위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방자치를 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뽑아놓고 거기다 요구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잘못하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방법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에다만 요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데는 관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네.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주안 3동의 기흥주택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가 쌓였던 데를 네. 그 지역 어르신들이 그걸 다 치우고 거기에다 꽃밭을 만들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눈쓸기를 같이 하는 그러한 아파트도 생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길파로 통두레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네. 어떤 변화의 싹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를 더 튼튼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선 5기 시절에 평생학습 그리고 생활체육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오셨죠? 예.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예, 물론이고요. 저는 이제 시민들이 좀 지혜로워져야 이 지역의 발전에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혜로워지고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해져야 그 주민들도 행복도가 높아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세우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생활체육을 생활체육과로 네. 이렇게 승격을 해서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7774번입니다. 네. 구청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들 외유성 여행을 세금 낭비해가면서 꼭 가야만 하는 건지요. 아마 국회의원을 언급한 것 같기도 하고 구의 의원도 가기도 합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의원들 외유성 여행 세금을 써가면서 꼭 가야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유성 여행은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네. 외국에 나가서 어떤 좋은 시책이나 사례들을 보고 오는 것은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초의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기초의원님들이 이렇게 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 저희 행정도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면은 그것이 큰 오히려 예산을 잘 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애유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선진 정책들을 잘 보고 오는지 단순히 놀러 가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식별해서 예. 비판할 부분 비판하고 또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일자리 문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노인 일자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일자리,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민선 5기에는 어르신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제는 첫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한 2,000개가 좀 안 됐던 일자리를 올해는 3,500개 정도 이렇게 늘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 남구 내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 남구에서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조금 더 어떤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 헬퍼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르신들이 하기도 하고 예. 또 저희가 아주 좋은 사례는 청운대학교에 카페를
예.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학교 쪽에서는 젊은 애들이 있는데 예. 어르신들이 카페 운영해서 장사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꾸로 학교에다가 오히려 어르신들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대학생들에게도 교육되고 좋다 그래서 했는데 정말 이 영업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아주 시범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청년 일자리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다 지금 일자리가 변변치 못해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도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일도 이제 도모하고 하는데 이 청년 일자리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을 해서 어떤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남구가 또 이제 미디어 문화 중심의 어떤 미디어 창조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 분야의 어떤 그 교육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러한 일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는 정말 국가적인 과제로 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안 지역에 미용 특화타운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주안 지역이 원래 미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뭐 저희 남구 주안역 일원에 보면은 24시간 미용을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즘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 주안에 와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숙박만 하고 아침만 먹고 또 이제 서울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관광객들이 이렇게 밤에 일정을 끝내고 뷰티나 미용 이런 쪽에 좀 가서 어떤 그 이 관광을 즐기는 이런 쪽 또 뷰티 산업 쪽을 인천시와 함께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매년 뷰티 헤어쇼도 하고 이런 미용과 관련한 그러한 어떤 그 직업 양성 교육들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인전철 지하 문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서울의 구로구, 경기도의 부천시 그리고 저희 인천의 부평구, 남동구, 저희 남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같이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도 있고 또 서명운동도 같이 받아서 하고 있고 이 경인전철 지하화는 특히 인천의 그 이 도시를 이렇게 분단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의를 해 주시고 또 구의원님들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죠. 그렇겠죠. 한 1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주민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인천에서 생활고로 일가족 3명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었다고 전해졌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그분들에 대한 말씀이 정말 밝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족이었고 또 학생도 아주 명랑한 학생이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어떤 혹시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렇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인 보장책으로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이렇게 좀 촘촘하고 또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좀 답답한 것은 복지 정책을 하면서 너무 어떤 그 규정, 서류적인 규격에 맞아야만 지원이 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빚이 많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될 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총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예. 준비한 질문도 다 못 드렸는데 끝으로 우리 남구 주민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저희 남구 구민들이 지혜롭고 정말 착한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래서 나아가 나 스스로도 존중하고 또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또 우리 자연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기심과 경쟁보다는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그러한 남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상점 등에서 손님 이리로 오실게요, 여기서 계산하고 가실게요 와 같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오실게요에 쓰인 리을게는 말하는 사람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요청할 때 리을게를 쓰면 어색한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지 영희가 약속할게 라고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체를 높이는 표현인 시는 리을게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손님을 공대하는 마음을 바른 표현에 담아 손님 이리로 오시겠습니까? 여기서 계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 말한다면 모두가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놀아볼 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알 거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방송을 했는데 뭐 주변 분들 반응이 있었나요?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네. 우리 김선희 원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예.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40년째 싸우고 계신데요, 아버님이랑.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한번 예.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아,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니, 저는 저를,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저를 호감형으로 생각하셔서. 네.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 그러는데, 이게 또 업무가 있으시군요. 뭐 다 일적으로 만나야죠. 네. 오늘부터는 두 분이 좀 더 분발하시라고 누가 더 남녀 심리 분석을 잘했는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인데요. 또 여기서도 경쟁해야 되네요. 예. 남녀를 떠나서 김선희 원장의 말에 공감하신다면 김선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정수 씨라고 써주셔서 저희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있죠. 오늘의 큰 주제가 남녀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별입니다. 두 분은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별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이별을 한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 언제 어떤 이유로 기억이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별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한 번씩 이별했었었는데요. 예. 거의 진짜 놀아볼 만큼 놀아보시네요. 아니, 사랑과 전쟁에서. 사랑과 그래가지고. 진짜, 맞아. 지금 사랑과 네, 전쟁이 네. 이제 폐지됐고, 제가 마지막 사랑과 전쟁에서 이별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별했던 이유가, 와이프가 제 사업 자금을 안 대줘서 이별했거든요. 예. 네, 아무튼 많이 생각나네요. 예. 저도 지금 이 주제를 들으니까 결혼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네. 네, 결혼 전에 했던 제 연애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쫙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오래되셨잖아요. 연애하신 지.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제가 뭐 결혼 19년 차니까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이제 그분들 돌이킬 수 다 없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생각나십니까 요즘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주마등처럼 쫙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먼저 이별을 고한 쪽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이별 통보를 받기도 했었고, 예, 그랬던 저의 20살 젊은 시절의 날들이 이 아침부터. 어떤 게 더 기억이 납니까? 차인 게 기억이 납니까? 찬 게 기억이 납니까? 두 개 다 경우 따라 좀 다른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던 쪽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좀 떠오르는 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역시 이별의 근본은 미안함인 것 같아요. 마지막 또 미안한. 네,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죠. 그때 또 미숙했고 많이 부족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예.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빠져도 한 시간 술적 시간이 지나도록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분석해볼 심리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혼 남녀 850명을 대상으로 이별이 의심되는 이성의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은 스킨십 깊이를 1위로 또 여성들은 뜸해지는 연락을 각각 1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남성은 뜸해지는 연락, 차가워지는 말투, 바쁜 척 만남 회피를, 여성은 바쁜 척 만남 회피, 늘어나는 거짓말, 차가워지는 말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남성은 스킨십 깊이를 1위, 여성은 뜸해지는 연락을 1위로 꼽았습니다. 두 분 이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네,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젊었을 때 다 한 번씩 겪어봤던, 경험해봤던, 그러니까 이런 뜸해지는 연락, 차가워지는 말 이런 걸 한 번씩 가슴이 다 서늘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다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별의 징조가 보이면 여기서 이제 남성은 스킨십 깊이를 1위로 쳤는데 이거보다 좀 더 1위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위는
그 이별이 가까워지면 여성분들이 일찍 잡니다. 예. 자꾸 일찍 잡니다. 이상하게 일찍 잡니다. 집에 가서 이상하게 부모님이 항상 깨 있고 일찍 자고 화장은 지웠고 막 이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입니다. 어떻게 좀 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좀 피한. 이제 불러내서 나갈 수 없는 방법의 가장 최고봉이죠. 네. 연락 끊을 수 있는. 그렇군. 저는 여기 남자분들이 스킨십 깊이 1위로 꼽은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부 상담 때도 사실 남편분들이 그 아내가 스킨십이나 잠자리를 거부할 때 정말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스킨십이나 잠자리 거부로 상처받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이 받기는 하지만 남편분들이 의외로 그걸로 인한 그 마음에 금이 가는 거를 정말 많이 호소를 하셔서 아내분들이 그걸 듣고 많이 놀라시는 경험을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좀 삐그덕거린다는 것의 신호를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남자 동물적이에요? 예. 여성분들이 답한 걸 보면은 스킨십 깊이는 후보에 들어있지 않아요. 남자들은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스킨십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심리학 연구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 분명한 것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사랑은 곧 성관계는 곧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는 맞아요. 그건 좀 연구결과 일관되게 지금 밝혀져 있고, 그래서 남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안 보이는 감정을 읽고 섬세하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실제 행동, 이런 것들이 뭔가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계속 스킨십을 유지하는 게 이 담배와 좀 비슷하거든요. 왜 담배에 20가치, 19가치가 남아있으면은 천천히 피게 돼요. 그리고 장초도 버리고요. 근데 이게 한 가치 남아있으면은 끝까지 핍니다. 끝까지. 마지막 필터 나올 때까지.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드는 생각이 남자분들이 지금 아까 국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관계가 변해도 계속 하려고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 마음 안에 본능 안에 여자들에 대한 약간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던 관계라면 해야 된다라든지 내가 여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출석 도장 찍기. 예,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발동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마음은 지금 심리학자이신 김선희 원장께서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는 개그맨 이정수 씨께서 조목조목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의 말이 더 공감이 됐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별 징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별 이후에 남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두 분은 과거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밥도 안 드시고 이렇게 상심하셨나요? 아니면 홀가분해 하셨는지?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지금 사모님께서 첫사랑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야, 굉장하시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답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별하면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이별하면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여장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누나 동생들한테 밥도 사주고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그 중에 이제 채로 걸러서 또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성을 찾는 이제 그런 행동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시간을 또 마련을 하고 이런. 아니죠. 그 와중에 이제 이별의 고통이 안에 있는데 그걸 억지로 잊으려고 이제 바빠서 이제 어장 관리하면서 마음을 추스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슬픔에 젖어서 지내는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고요.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상대를 이제 그리워하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감정에 좀 이렇게 젖어 있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운에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헤아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남녀 간의 차이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 일반적인 남성 또 여성은 이별 후에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는지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 한번 들어보시죠. 또 박사기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별 후 남녀 차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헤어진 직후엔 홀가분해하며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헤어진 직후에는 오열하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덤덤해지며 마음을 추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심리 상태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헤어진 바로 직후에는 홀가분해하면서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별의 슬픔을 느낀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헤어진 직후에는 막 오열하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덤덤해지고 마음을 추스린다. 완전 좀 반대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조사 여기 말이 좀 잘못됐는데, 그 남자의 경우 헤어진 직후에 홀가분해하며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별의 슬픔을 느낀다고 돼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이 아니고요. 술 마실 때마다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술 마실 때. 네, 술 마실 때마다 취할 때마다 자꾸 여자가 생각나고 그 여자친구 생각나고 전화하게 되고. 물론 이번 결과가 모든 남성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슬퍼하다가도 나중엔 덤덤해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긴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조사가 사실은 그 이별의 그 애도 과정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그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남녀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이제 뭐 저도 그랬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슬픔 속에서 있다가 점점 이렇게 덤덤해서 나오는 것이 감정 처리에 중점을 둬서 마음을 추스렀기 때문이지 않나.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감정 처리를 하는데 조금 더 익숙하죠. 근데 남자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홀가분해하고 나중에 느낀다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감정 처리를 유보한다. 감정 처리를 좀 외면한다. 이런 성향이 남자분들이 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냥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행동 위주로 끝이면 끝나면 끝이다. 이제 헤어지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끝이다. 이렇게 문제 해결적인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행동 위주로 보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 뒤에 감정적인 여파가 어떤 식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잘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남자분들은 여자분을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그 마음속 한 켠에 한 방에다 그 여자를 넣어둡니다. 이제 헤어졌어요. 그럼 다른 방에 또 2호에 넣어놓고 3호에 넣어놓고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마음 안에 이제 그 원룸 텔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지나간 여자들 하나하나 넣어뒀다가 이제 술 마시면 한 명씩 꺼내죠. 그렇죠. 근데 그 방마다 넣는 여자분을 넣어놓기만 하고 진정으로 이별의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 때, 애도 과정을 겪지 않을 때 그 여자분하고 비슷한 여자분과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게 돼요. 자꾸 같은 여자랑 만나게 돼요. 그게 과거 헤어진 연인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정리하고 이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여자를 계속 만난다. 그래서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헤어져도 결국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또 만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것이 똑같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감정 처리를 하고 좀 이별하고 떠나보낸다라는 것 어떤 완결 과제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방식 충분히 슬퍼하고 그 감정을 다 털어버리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걸 수도 더 건강하더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 집에 들어오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면 집을 떠난다는 얘기. 거기서 또 그 얘기를 또. 네, 지금 우리 박준범 PD가 전하는 문자에 따르면은 지금 바깥에 문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답니다.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수 씨 또 김선희 원장 투표하고 있는데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 문자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이정수 씨가 얘기한 술 마실 때마다 생각난다. 헤어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나. 주사 아닌가 이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술 마실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술을 마실 때마다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3번 이상 30분 이상 통화를 하면 이건 주사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3번이 넘지 않은 횟수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하면 이건 조절 가능할 때? 조절 가능할 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연애하시는 분들과 좀 세월이 많이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술 먹고 전화하는 게. 그러니까 내 역사에
한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과도하면 이거는 네, 신고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도를 넘어서면 정말 뭐 스토킹으로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선 넘어가지 않게 예, 많이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그 설문조사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최악의 이별 통보법에 대한 게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별 통보 방식은 뭘까요? 한번 미리 짐작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또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별 통보 방식은 저 같은 경우는 뭘지? 가장 좀 아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이별 통보 방식은 이렇게 연락 두절해 버리는 거? 예. 그냥 그 연락 두절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마음 아픈 이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정수 씨가 상대방한테. 상대방에게. 장문의 문자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런 방식을 소위 똥을 싼다. 그러니까, 이 나쁜 거를 배출해내고, 배설해내고, 나만 배설하고 시원하고 끝내는 이런 방식의 이별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사실 거의 정답하고 가까웠는데요. 여성들은 잠수 타기. 그러니까 아예 연락을 안 하는. 남성들은 문자를 통한 이별 통보. 진짜. 정확하게 진짜요? 그거를 최악의 이별 통보로 꼽았다. 그래서 와, 제가 최악을 한번 해보네요. 1등 한번 했네요, 제가. 제가 지난주에 저 여자 대표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약간 지금 좀 뿌듯합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보편적인 여자인 걸로. 둘 다 그 1위 정답을 다 맞추셨는데 상품이 있나요? 상품은 아마 준비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출연료를 2천만 올려주세요. 네, 미리 감사합니다. 이거요? 음악을 떼우려고요? 노래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음악으로 준 게 아마 상금을 대시한 것 같은데요. 2, 3, 4위도 있어요. 보면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이별 통보 2위는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도록 싫어하는 행동하기. 이것도 굉장히 이 착한 남자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거죠. 끝까지 나는 멋지고 착한 남자로 남고 싶어서 묘하게 이 사람이 먼저 고백할 수 있게. 근데 이 정도쯤 되려면은 연애 스킬이 굉장히 고단수여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또 3위는 아까 여성이 1위로 했던 문자를 통한 이별 통보. 남자 1위. 그리고 4위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이별 통보. 정말 안 좋죠. 이게 더 최악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그것도 통해서. 정말 최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그러니까 남성들이 생각하는 이별 통보 2위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게 2위였고. 정말 안 좋죠. 그다음에 3위가 이별을 말하도록 싫어하는 행동하기. 그리고 4위가 연락이 뜸해지면서 잠수 타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위만 조금 다르지 결국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이별 방식에서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왜 비슷한 것 같아요.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지. 두 분은 혹시 이별을 경험하고 난 뒤 그 슬픔을 뭘로 극복했는지? 저는 주로 이제 다른 여자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놀만큼 놀아본 아프고 하니까. 저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저는 놀만큼 놀았을 때는 이제 소위 이제 다른 여자로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이 이 난관을 내가 스스로 내 자력으로 혼자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롭게 여자를 찾고 그 자리를 메꾸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돌아보면 저희 동성 친구들, 저희 절친했던 친구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같이 만나서 예전 남자들 씹잖아요. 근데 저희 씹는다기보다 씹는 것도 있었겠죠. 10% 20% 정도는. 근데 그런 슬픔을 달래고 그 아쉬움을 얘기하고 그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잊을 수 없었던 게 예전에 저희 정말 전치할 친구가 제가 이별한 다음날 저에게 편지를 적어줬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걸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고마웠던 마음, 따뜻했던 마음. 지금 그 친구 만나고 계신가요? 예, 연락 아직도 하고 있죠. 만나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친구 안 만나거든요, 지금쯤요. 저는 정말 그때 그 친구한테 받았던 위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혜수야 고맙다.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김혜수 씨 아니죠? 그 영화배우.
예,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발표해야 되는데 오늘의 승자 문자 투표를 했는데 이정수 씨가 123표라고 써 있고 김선희 원장은 아직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예. 왜 120표. 이정수 씨가 3표 앞섰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뭐 땅밥이에요? 때리나요? 이게 뭐 3표 차이는 예전에 이별통보 받았을 때만큼 슬픈데요? 하여튼 뭐 거의 뭐 3표 차이는 123대 120이면은 뭐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번 시간에는 과연 그 일반적인 남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극복했는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2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